세벌, 네벌,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스칼 수학자료실 수학하 기말고사 대비 중급 B형 모의고사 사회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답하는데 그리고 별표 문제를 다시 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보기 중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의 개수를 a 그리고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 그냥 기억부터 대응 관계를 바로바로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마이너스 1, 0, 1인데 이때 이 상황에서 지금 뭐하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는 1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0이 들어갔을 때는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럼 얘는 지금 결국 함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A, B 둘 다 성립한다. 그럼 니은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니은은요 이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0, 1인데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함수에서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예요? x제곱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로 갔을 거고 0을 제곱하면 0이고 1을 제곱하면 1이겠죠. 그럼 이때는 결국 함수는 함수인데 거기에서 1대1 대응은 아니니까 이때는 얘는 A만 성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디귿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귿은요 지금 뭐죠? 2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0, 1인데 마이너스 1, 0, 1로 갔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결국적으로 얘는 2 빼기 1이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1이요 이렇게 갈 거고요. 0을 대입했었을 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로 가시겠죠. 근데 1을 대입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다시 2 빼기 1이니까 얘는 지금 다시 1로 가는 형태로 그럼 이것도 결국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겠구나. 마지막 리을도 확인하겠습니다. 리을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함수로 확인하려고 할 때 지금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2가 될 거고 그럼 2 빼기 1이니까 얘는 지금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을 땐 1로 0을 집어넣었을 땐 0은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 빼기 1이니까 0이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겠네요. 그럼 결국 얘는 지금 함수면서 1대1 대응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그럼 뭐야? 결국 A의 개수는 지금 4개나 있었죠. 그러면 A는 지금 4개고 그 다음에 B의 개수는 지금 2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2개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니까 답은 6개인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인 함수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우리는 1대1 조건과 대응 조건을 따로따로 확인하는데 그러면 1대1 조건은 항상 그림 갖고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따로따로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함수에서 보니까 이때 얘가 지금 조건식 함수니까 오른쪽에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얘는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그러면 1이라는 기점으로 얘 1이라는 애를 기점으로 1보다 작은 여기 파트에는 지금 아래에 있는 얘 그래프를 그리래요 라고 했어. 근데 얘는 결국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야. 기울기가 2라는 거였어. 근데 얘도 지금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얘도 오른쪽 위로 그냥 완만하게 가고 있었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그림상으로 1대1 대응인 건 벌써 확인이 끝났다고. 그럼 뭐야? 마지막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그럼 이때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지금 얘를 1을 집어넣대. 그럼 위에 쪽식이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1,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이 되어야 되고 그럼 여기도 지금 아래쪽에다 1을 집어넣은 2, 1, 2-k 얘인데 결국 2-k랑 3이랑 같아야 된다고. 즉 2-k가 3과 같아야 되는 걸 푸는 거니까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해서 R에서 R로의 함수 F를 해석을 하는데요. 이때 정의역이 X가 유리수였을 때는 위에 식에다가 무리수였을 때는 아래 식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볼까요? F 서클 F1 F 루트 1 했으니까 F 루트 2를 먼저 집어넣을 건데 F 루트 2는 무리수죠? 그럼 얘가 지금 무리수니까 어디다? 여기다 집어넣겠다고. 그럼 결국 여기다 집어넣은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얘는 F2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이 2는 유리수니까 위에 쪽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집어넣는 행동을 말하겠네요.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가 다음 그림과 같았을 때 이때 f 서클 f 인버스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이런 함수를 봤을 때 y는 x가 있었으면 y는 x랑 만나는 여기가 지금 b겠구나. c랑 만나는 여기가 지금 c고 d랑 만나는 y는 x 만나는 얘가 지금 d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영상에서 역함수 그래프 보는 방법이라는 걸 좀 보고 오시면 얘는 그냥 역함수 이렇게 해서 인버스 c를 이렇게 찾을 건데 이때 f 인버스 c는요 어떻게 찾냐? 우리는 이 y축 여기에 있는 얘가 새로운 x축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이때 f 인버스 c는 c가 들어가서 나온 값이니까 얘가 지금 c가 들어갔었을 때 얘랑 만나는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얘는 결국 f 인버스 b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다시 b가 들어갔었을 때 얘를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지금 a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A인 2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선생님 영상을 잘 보고서 공부한 학생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예,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1대1 대응인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f 인버스를 결국 지금 g라고 갖다 쓰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f 3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gx로 표현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f 3x 플러스 1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gx를 써서 표현하라며.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는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3x 플러스 1 이거를요 첫 번째 3x 플러스 1을 선생님은 지금 h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치환해서 생각을 하니까 f 서클 h에 거기에 지금 인버스를 구하자라는 거고, 그럼 얘는 h 인버스 서클 f 인버스가 되었는데 이때 여기서 일단 f 인버스란 애 대신에 우리는 g라고 집어넣은 됐으니 그럼 얘는 지금 다시 쓰여지면 h 인버스 거기에 g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모양을 바꿔놓는다면 결국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이제 h 인버스만 필요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번째 hx가 얘였으면 이거의 역함수 얘를 구할 거라고. 그럼 얘를 뭐 y요 이렇게 썼을 때 x랑 y랑 바꿔주니까 3y 플러스 1은 x요. 그러면 3y는 x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그럼 이게 h 인버스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뭐 하겠다? 지금 h 인버스 g를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g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3분의 1 gx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결국 어디 있냐? 답 4번 여기 있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통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분수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2에서 y가 1보다 크거나 같도록이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즉 결국 치역을 알려줬을 때 정의역을 구하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이건 항상 그래프만 그리시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프만 그려보세요.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때 점근선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점근선 첫 번째 하나 나왔을 거고, 두 번째 x의 개수들 비율 보니까 3, y는 3, 얘가 지금 점근선 나왔겠네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y좌편 0, 0 집어넣으니까 이때 얘 y좌편은 2라서 그럼 결국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계속 점선을 그렸어요. 왜? 실제로 필요한 건 여기니까 이제. 그럼 이때 뭐가 y가 1보다 그럼 y가 1이랬는데 그럼 y가 1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이만큼과 그 다음에 이만큼이 다 살아있으라고. 그럼 결국 뭐야?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파트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는 거기 상태에서 이번엔 뭐야? 이 마이너스 1보다 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준 즉 1이 되게 해주는 x값이 어딘지를 확인할 거고, 그럼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2 얘가 지금 1이 되게 해주는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 그럼 2x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걸 크거나 같다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지금 답은 결국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분수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의 그래프가 겹쳐진다. 이때 a,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가 평행 이동한 거는요, 정근선의 교점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의 정근선의 교점부터 찾아주면 분모가 0이 되게 해주는 마이너스 1, x의 개수인 2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동을 할 거라고. 그럼 얘에서도 정근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1, 얘는 3이 되시겠죠. 그러면 x값 움직여준 거 보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1까지 변해졌으니까 x축으로는 지금 2만큼 움직였구나. 두 번째 y값은 2에서 지금 3으로 변해졌으니까 y축으로는 1만큼 움직여졌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때 a값이 2인 거고 b값은 1인 거네.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빨리 체크하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표준형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3분의 kx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야,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의 대칭이냐 라고 한다면 직선의 대칭인 건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선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 문제는 기울기가 벌써 얘는 1이니까 이 y는 x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된다고. 그럼 이때 얘 정근선의 교점 보면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의 개수인 k. 그럼 얘가 지금 y는 x 얘를 지나가면 되니까 결국 y 대신 k,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그럼 결국 k는 마이너스 3인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런 이해 바로 하셔야 돼요. 유리함수 봤을 때.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라는 집합은 지금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위에 점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얘랑 얘랑 교집합이 1이어야 된다는 건 결국 교점이 하나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의 교점 관계에서 물어보면 그림을 또 그리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좌표면에다가 또 그림을 표현을 하려는데 무리함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니 무리함수 그래프부터 그릴 건데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는 시작점 찾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 1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1이라는 시작점 여기를 지나갈 거며 거기 상태에서 루트 x 앞에 있는 위에 부호가 플러스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겠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고 얘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뭐 한다고? 얘랑 이 흰 노란색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이 노란색 그래프와 교점이 하나만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이렇게 됐을 때도 교점이 1개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도 이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갔을 때 교점이 계속 1개라면 결국 딱 마이너스 1, 1 여기까지 지나갔을 때는 1개가 될 건데 그때 얘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 교점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때 이 y절편 얘 값을 찾는 건데 그럼 얘가 커트라인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그럼 이때 k 값은 지금 1은 2 플러스 k니까 그럼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정확하게 그려주면 얘 직선이 지금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 지금 얘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그럼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y는 ax-1분의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y는 루트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지나가는 사분면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 그럼 뭐야? 얘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예식을 찾아달라는 건데, 유리함수 그래프니까 당연히 점근선부터 보면 얘는 지금 x는 1과 y는 2가 점근선이죠. 그럼 얘가 지금 분모가 0이 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때 a분의 1 얘가 지금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1이어야 되는구나. a 값 1. 그리고 분자의 개수가 지금 y 점근선이니까 그럼 이때 b 값이 2여야 되는구나. 그럼 이때 y는 지금 x-1분의 2x 플러스 c 이렇게 쓰여지는 상황인데, 이때 c도 구하려니까 얘 지나가는 전좌표가 0,1 지나간대요. 그럼 여기다가 0,1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니까, 그럼 1은 마이너스 1분의 지금 c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때 c 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a 값 찾아냈고 a 값 1이었고 b 값은 2였고 c 값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식을 얘한테 대입해서 이제 무리함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y는 루트 x 거기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고, 그럼 얘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표현을 하고서 지나가는 사분면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시작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시작점이며, 우리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오른쪽 플러스 위로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위로 갈 건데, 그럼 이때 마지막 하나 y절편 찾아줄 거고요. 그럼 y절편 x 대신 0 집어넣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러면 결국 양수인 여기 쪽 지나가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 그래프가 지나가는 사분면은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만 지나가겠죠. 그럼 1, 2, 3, 4분면을 지나가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b분의 ax 플러스 3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벌써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점근선 방정식부터 받아주면 바로 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 점근선을 찾으니까 y는 a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결국 a 값은 지금 벌써 마이너스 1이고 b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구나. 그랬을 때 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 그러면 이때 얘에다 집어넣으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건데, 이거의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의 최대값은요 라고 있어요. 그럼 정의역 범위 찾으라는 거고, 그럼 정의역 범위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거나 같아요 될 거고, 그럼 이때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2호와는 결국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집합 a는 1, 2, 3, 4에서 a에서 a로의 함수, 즉 a에서 a로의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이때 여기서 보니까 fn은 n이 아니어야 된대요. 즉 n이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된다. 자기 자신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n1, n2 이렇게 했을 때 얘네 값이 다르면 결국 얘네들도 달라야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건 알고 있어야지 1대1 함수여야 되는구나. 근데 학생들 이거를 선생님 영상을 보고 왔으면 이 내용을 총 통틀어서 얘기하면 결국 뭐냐? 얘는 우리한테 책가방 문제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선생님 영상에서 보면 책가방 문제가 어떤 거였냐, 학생들이 놀다가 자기 가방을 아니고 다른 가방을 가져갈 조건,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책가방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 선생님은 무조건 수영도, 다른 선생님들도 강조하는 건 수영도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다 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결국 자기 자신은 못 가져가야 되랬으니까 F1이 가져갈 수 있는 건 2를 가져갔었을 때, 그럼 F2는 1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3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얘가 4를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1, 2를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3, 4가 남은 거니까 얘는 4, 3을 가져가야 되고, 이때는 2, 3을 가져갔으니까 지금 남은 게 1, 지금 4가 남았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가져가려면 결국 얘가 4, 1 이렇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 4 가졌으니까 숫자 2, 1, 3 남았는데, 이때 그러면 여기는 지금 1,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F1이 2였었을 때 지금 세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럼 F2가 3이었을 때도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F3, 1이 4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얘도 3가지 나오시겠죠. 그럼 결국 얘는 총 9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책가문 문제는 무조건 가지치기 하셔서 문제 푸셔야 돼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로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각 자릿수가 1부터 9까지인 4자릿수로 된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대요. 근데 비밀번호의 1의 자리 숫자는 2라고 하고요. 100의 자리 숫자는 5라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9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대요. 그럼 뭐야? 4자릿수를 만들어달라는 특징인데, 그때 거기 상태에서 1의 자리 숫자는 벌써 2로 알고 100의 자리 숫자는 5를 알아. 그럼 나머지 여기를 모르니까 난 이 숫자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x, 여기를 y 이렇게 생각했다고 치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뭐야? 나머지 특징은 비밀번호가 9로 나누어 떨어진다며. 그럼 9의 배수의 특징 기억하셔야겠죠? 9의 배수의 특징은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겠죠? 그럼 이거 갖고 결국 이때 x랑 y가 되는 숫자를 찾겠다고. 그러면 x 더하기 5 더하기 y 더하기 2 얘가 지금 9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럼 얘는 x 더하기 y가 지금 7 더하기 7이니까 그럼 얘가 9의 배수가 되려면 첫 번째 얘가 9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얘가 지금 이번에는 9의 배수인 18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얘는 지금 27이 될 수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27이 되려면 x 더하기 y가 10이어야 되는데 10은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2가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다시 맞춰주면 x 더하기 y가 2가 되는 경우, 그럼 이때 나머지 합이랬으니까 순서상을 써봐야겠죠. 1,1 얘밖에 없을 거고, 이번 경우에는 뭐야? x 더하기 y가 지금 몇이 돼야 돼? 결국 얘는 지금 11이 되는 경우, 그럼 이때는 이 상태에서 2, 9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3, 8 이렇게 쓰여지고, 4, 7, 5, 6 이렇게 쓰여지다 보면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쓰여질 거냐면 다시 거꾸로 9, 2 이렇게까지 쓰여지겠죠. 그럼 얘는 지금 결국 8개가 있을 거고, 얘 지금 1개 있었으니까 얘가 지금 만들 수 있던 숫자는 총 9번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양 끝에 남자가 오도록 하는 일렬로 서는 방법의 수를 A래요. 그럼 첫 번째 A부터 잡으면 양 끝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이 서는데 양 끝에 남자 애들이 먼저 오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양 끝에 남자 애들을 세우는 방법이 3P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거기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 둘, 3명이 줄 서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 곱하기 6인 36가지요. 이게 A 값을 구한 거야. 두 번째 B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죠.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일렬로 서는 방법의 수를 B라고 얘기하겠대요. 그럼 B 뭐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서도 되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세울 거라. 그럼 여기서는 이웃해도 되는 남자애들을 먼저 줄을 세워 놓을 거다. 그럼 남자애들 먼저 줄 세우는 거니까 이때는 3팩토리얼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여학생들이 이 사이사이로 지금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 둘, 셋, 네 공간에 2명이 줄 서서 들어가라. 그럼 얘는 4P2여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는 결국 6 곱하기 4P2는 4, 3, 12니까 얘는 지금 72가지요. 이게 지금 B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뭐죠?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C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C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인데 교대로 쓰려면 결국은 어떤 경우야? 남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자가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여기도 뭐 해줬어? 남자애들을 먼저 줄 세워줬으니까 남자애들 줄 세운 3팩토리얼에, 거기서 두 번째 여학생들은 어차피 여기만 들어가는 얘네끼리 줄 서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쓰여지겠네. 그럼 얘도 지금 계산하니까 6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얘는 12요. 그럼 얘는 C 값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이때 뭐 한다고? 대소관계 비교해 달라고. 그럼 이때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B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그럼 이때 이 답은 결국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어느 농구팀에는 12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때 그중 가드는 5명이 있고 포워드는 4명이 있고 센터는 3명이다. 근데 가드, 포워드, 센터를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5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학생들 웬만하면 여기서 적어도가 보이니까 좀 여사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사건은 결국 가드만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가드 5명 있는 경우, 두 번째 가드랑 포워드랑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가드랑 센터랑 이어진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포워드랑 센터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면 가드만 있어요? 라고 하면 아까 가드는 5명이 있댔으니까 가드만 있는 경우는 있을 건데 포워드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센터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없을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가드랑 포워드랑 합친 9명 중에서 이때 여기서 5명을 뽑겠어요. 이랬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가드는 5명이 있었으니까 가드로만 이루어진 건 여기서 셌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이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까 빼기 한 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고, 그럼 가드랑 센터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가드랑 센터는 합치면 8명이니까 8명 중 5명을 뽑을 건데 이때도 가드로만 이루어진 한 가지를 빼줄 거예요. 그리고 포워드랑 센터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포워드랑 센터는 7명 중에서 결국적으로 5명을 뽑겠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를 계산하니까 9 컨비네이션 4로 계산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러면 4, 2, 8 약분될 거고 3, 2 약분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기 1을 했으니까 그러면 9, 7에 63에 곱하기 2니까 126에서 빼기 1인 125가지가 있을 거고, 8 컨비네이션 5는 8 컨비네이션 3이랑 계산하니까 8, 7, 6 계산하면, 그러면 이때 여기는 56에서 1을 빼준 55가지가 있을 거고,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랑 똑같으니까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그러면 여기는 21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쳐서 표현하자 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얘랑 얘랑 합치면 지금 180, 거기에 지금 21과 2를 더해주니까 22, 그러면 여기에 21을 해준 결국 202가지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여사건 쓰고 있었다고. 선생님이 여사건 쓰자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12 컨비네이션 5에서 빼주려고 생각할 거고, 12 컨비네이션 5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되겠죠. 12, 11, 10, 9, 8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이때 3 약분해서 3 될 거고, 그 다음에 5, 2, 10 약분할 거고요. 4, 2 약분하니까, 그럼 얘는 72 곱하기 11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지금 72 곱하기 11은 72에, 선생님 글씨 너무 날라간다. 72, 72니까 792가지. 그러면 792가지에서 빼기 202가지를 해준 답이요. 그러면 여기는 0, 여기는 0, 9, 그리고 여기는 5. 그래서 590까지는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사건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등식 np3 더하기 4 곱하기 nc2가 n 곱하기 6 컨비네이션 3을 만족하는 정수 n의 합은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일단 np3 계산하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거기에 더하기 4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 그럼 뭐 여기 약분해서 지금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n 곱하기 6 컨비네이션 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그러면 이때 20, 그럼 여기는 20n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뭐야, 양변에 n을 양변 나눠줘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n-1 곱하기 n-2 거기에 더하기 2에 n-1이 결국 2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전개해 주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 거기에 지금 플러스 2 플러스 2n 마이너스 2 거기에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n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얘는 지금 5와 4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때 마이너스 4와 5로서 이렇게 될 거라서 결국 일단 n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학생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 있죠. 컨비네이션과
퍼미테이션은 이때는 지금 n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이때 n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최종 n 값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n이 될 수 있는 범위겠죠. 그럼 이 안에는 정수 n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3과 4와 그 다음에 5 이렇게 더해져서 표현해 주니까 그럼 얘는 지금 12여 이렇게 나오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겠네요. 이 전제 조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학급 번호가 1, 2, 3, 4, 5번인 5명의 학생이 1, 2, 3, 4, 5가 각각 적혀있는 5장의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나눠 갖는다. 근데 첫 번째 2명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가질 거고 나머지 3명은 다른 학생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갖는 방법이 있어. 뭐야? 아까 측가방 문제랑 비슷하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은 깔려있네. 첫 번째 2명은 자기 번호로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3명 생각했다고. 그럼 뭐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생각하면 결국 난 5명 중 어떤 2명이 자기 건을 아닐 건지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 먼저 써줄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번과 2번은 자기 거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3, 4, 5번은 자기 걸 못 가져야 되니까 얘가 지금 결국 4번을 가졌을 때 얘는 5번을 갖고 얘는 3번을 갖는 경우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5번을 가졌을 때는 얘가 지금 3번을 갖고 얘가 4번을 갖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나머지 애들이 못 갖는 경우 두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5 컨비네이션 2에 거기 곱하기 2를 해달라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2는 10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20 이렇게 나오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일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래요 라고 했어. 근데 이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고 지금 B라는 집합과 교집합이 공집합이랬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때 여기서 원래 전체 집합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야? 지금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결국 이야기는 뭐야? 1, 2, 3, 4, 5, 6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 A 쪽에 하나 그리고 B 쪽에 하나 이렇게 이쪽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두 가지, 2도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얘도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이렇게 해서 6까지 두 가지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빼기가 들어갈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이래. 그럼 공집합이 아닌 건 결국적으로 얘네가 다 A로 몰빵이 되거나 또는 B로 다 몰빵이 되는 이 경우만 빼주겠어. 그러니까 즉 두 가지를 더 빼줄 거라고. 그러면 2의 6제곱은 64고 거기에서 빼기 2를 하자라는 거니까 얘는 지금 62가지 이렇게 나오는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병준이는 방학을 이용하여 그 다음에 국내 여행을 계획하여 가고 싶은 도시를 도별로 지금 다음 표와 같이 적어보았다. 근데 병준이가 2개 도를 여행하는데 첫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3개의 도시를 여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하는 도시에서는 2개의 도시를 여행하기로 하였대요. 그럼 병준이가 계획할 수 있는 여행의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고 방문 도시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도들로 특정을 보면 강원도는 도시가 지금 4개나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도 지금 4개나 존재를 하고 전라도는 3개 그리고 경상도는 3개가 지금 존재를 하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첫 번째 방문하는 도시는 어차피 3개의 도시를 방문을 한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하는 도시는 결국 2개의 도시를 방문한댔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도의 선택을 생각하면 3개를 첫 번째 도시가 4개 있는 4개 도시를 갖고 있는 도와 그 다음에 4개 도시를 갖고 있는 도를 여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개 갖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3개를 갖고 있는 도시를 갖고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또는 3개 도시를 먼저 3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4개의 도시와 또는 이때 3개 도시를 연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부터 생각하면 4개 도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때 4개 도시를 선택하겠대.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강원도, 충청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때 이 4개 도시를 선택하는 방법이 지금 2가지. 거기에 곱하기
이때 4개 도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4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4개 도시는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겠죠? 그럼 거기서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4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쓰여지는 게 첫 번째 경우. 그러면 두 번째 4개 도시와 3개 도시를 연결하는 경우는 첫 번째 4개 도시를 선택하는 방법이 2가지와 그 다음에 거기장에서 3개 도시를 선택하고, 그럼 이번엔 3개 도시를 갖고 있는 걸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2가지, 거기에 곱하기 3개 도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 그럼 여기는 지금 이번에도 3개의 도시를 먼저 선택하고서 그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3개의 도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거기에 다시 4개의 도시를 선택하는, 즉 강원도와 충청도를 얘네를 고르는 다시 2가지와 거기에 곱하기 4개 도시 중에서 2개를 고르겠어요. 마지막 경우 따라가다 보니까 이때 또 3개의 도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2가지와 거기 상태에서 3개에서 3개를 선택할 거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다시 3개의 도시, 이때는 어차피 선택권이 1가지밖에 없었고 그럼 3개의 도시에서 2가지를 고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얘를 계산하니까 4 컴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1에 4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6이 나와서 6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해주니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48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지금 4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6, 2, 12, 20, 12에 거기에 곱하기 4까지 해주니까 여기도 48가지.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지금 다시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4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6가지 나오겠네. 그럼 결국 얘네를 다 더해주세요 했으니까 96 더하기 30, 즉 126가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0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그리고 gx는 x 마이너스 3이래요. 근데 첫 번째 g 서클 f 인버스 2를 구하래요. 그럼 뭐야? 이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g 서클 f의 인버스 2를 구하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얘를 a라고 놓았었을 때 이때 g 서클 f의 a가 지금 2가 되는 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이럴 땐 거꾸로 푸는 거를 배웠었잖아. 그럼 나는 지금 FA가 지금 G에 뭐가 들어갔을 때 2가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고, GX는 X-3이니까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X는 5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FA가 5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다시 FA는 지금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가 5가 되는 값을 찾으세요. 그럼 이때 A 값은 뿔마 2가 될 건데 이때 x는 0보다 크댔으니까 그럼 이때 a 값은 2구나. 그럼 얘는 지금 2여서 여기 값은 현재 2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에는 f 인버스 그리고 서클 g 인버스에 거기에 지금 2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도 얘를 바꿔주다 보면 이거 전체 인버스 돼 있으니까 얘를 인버스로 묶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때는 다시 뒤집혀져서 g 서클 f의 인버스겠죠. 그럼 뭐야? 아까 위 앞에 쪽에 써졌던 얘랑 똑같네. 그럼 얘도 결국 2였구나. 그러니까 얘도 결국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2 더하기 2니까 결국 얘 답은 4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마무리가 지어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fx는 2-x분의 2에 대해서 f1은 1이고 그리고 fn 플러스 1은 fn번 합성한 거에다가 f를 합성을 하세요. 즉 fn 플러스 1번째를 합성하세요 라고 했죠. 근데 f100을 합성한 거에다 10을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는 결국 뭐야? 어차피 합성 찾으라는 문제니까 하나씩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f10은요 라고 하면 2-10분의 지금 2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자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그러면 두 번째 두 번 합성한 10을 구하세요 라는 건 결국 한 번만 다시 써주면 f에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 구하세요. 이거랑 지금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2 플러스 4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럼 분자와 분모에 4를 곱해주니까 8 플러스 1분의 8이요. 그럼 얘는 지금 9분의 8이요. 여기까지 나오겠네. 그러면 F 세 번째 합성한 10은요. 다시 F 9분의 8 구해달라는 문제니까. 그럼 얘는 지금 2-9분의 8분의
거기 상태에서 2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고 다시 분자분모에 9를 곱해주니까 18-8분의 여기는 지금 18이요 이렇게 쓰여지고 그럼 얘는 지금 10분의 18이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얘는 지금 5분의 9입니다. 여기까지 나오겠네. 그럼 F4의 10은요 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F5분의 9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2-5분의 9분의 이때 2요 이렇게 쓰여지고 분자 분모에 5를 곱해주면 얘는 10-9분의 10이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얘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야? 다시 F5의 10은 F10과 똑같으니까 결국 뭐야? 4개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이 될 거라고. 그럼 F100의 10은요? F100의 10은 얘는 F 지금 4번이 25번 있으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10이면 결국 얘는 지금 F4의 10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F4의 10은 결국 11했으니까 그럼 얘는 최종적인 답은 10이요. 이렇게 답 적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두 무리함수 y는 루트 2x와 y는 루트 8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근데 이때 점 a가 a, 0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y는 루트 8x와 만나는 점을 d라 하고 라고 했어요. 그럼 뭐 일단 시킨 대로 오다 보면 여기가 지금 a, 0이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얘랑 만나는 점을 여기라고 했대요. 그럼 얘점이 지금 좌표가 a, 루트 8a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다시 얘기가 뭐야? 이때 AD를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 ABCD를 만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우리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라는 내용을 써먹으라는 소리겠지.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점 C가 y는 루트 2x 위에 존재한대. 그럼 C가 지금 여기 정사각형에 있는 여기에 존재를 한다고. 그럼 이랬었을 때 이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정사각형은 우리 뭐 하는 거야?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좌표를 마지막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표현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뭐가 되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루트 8a 즉 2루트 2a가 되었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얘가 2루트 2a만큼 떨어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루트 2a만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 갖고 구하기가 귀찮아서 쌤이 2루트 2a가 더해졌다는 것보단 그럼 얘가 지금 y좌표가 루트 8a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얘가 4, 이렇게 4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4a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한 변의 길이가 가로에서는 3a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본다면 그럼 세로에서는 그게 지금 2루트 2a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자라는 거니까 제곱을 해주니까 그럼 이때 얘를 제곱해주면 9a 제곱이 4 곱하기 2니까 8a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때 9a 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니까 그러면 a의 9a 마이너스 8은 0이요. 그럼 이때 a 값은 0 또는 9분의 8인데 당연히 0은 아닐 거니까 그럼 이때 a의 값은 9분의 8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송채는 영문 이름 SONGCHAI 이렇게 해서 자음 3개와 모음 2개를 먼저 뽑을 거고요. 그럼 그거를 뽑은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데 이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순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자음끼리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나열을 할 때 만들 수 있는 이메일의 주소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지으면 이때 이 상태에서 모음부터 보면 모음은 A, E, I, O, U니까 그러면 O와 그 다음에 A 그리고 I 이렇게는 지금 모음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나머지 자음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3개를 빼준 자음은 5개가 있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뭐 해달라고 했어? 자음 3개를 뽑아달라. 그럼 5 컴비네이션 3 거기에 곱하기 모음 2개를 뽑아달라. 그럼 3 컴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먼저 뽑아줄 거고 그럼 얘는 지금 10 곱하기 3이니까 30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뭐 해라? 그럼 이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순으로 즉 자모 자보 자 이렇게 순으로 줄을 써달라는데
그럼 이때 자음은 줄을 쓰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됐는데, 아니 실수했다. 3팩토리얼이요 쓰고 싶은데 이때 여기서 뭐 한다고 했어? 자음끼리는 알파벳 순서대로 쓴대. 그럼 자음끼리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얘네가 줄 쓰는 방법이 필요가 없다고. 그럼 자음을 쓰는 방법은 한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때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쓰라는 게 없으니까 얘네끼리 줄 바꾸는 방법 2팩토리얼이요 이렇게까지 써지겠지. 그럼 얘는 두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 결국 30 곱하기 2인 결국 답은 60까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60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인의 가족은 5명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5명이 똑같은 놀이기구 3개, 똑같은 놀이기구 3개에다가 나누어 타려고 할 때 지인의 가족이 놀이기구 3개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단 비어있는 놀이기구는 없습니다. 그럼 뭐야? 놀이기구 3개에다 나누는데 똑같은 거랬으니까 구분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게 없이 타려면 몇 명이 탈 건지 먼저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3명, 1명, 1명이 탈 수도 있고 또는 2명, 2명, 1명이 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5명이라는 건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럼 이때 여기 어떤 3명이 타는지, 즉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거고 2명 중에 1명을 뽑을 거고 1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1명 1명은 줄 바꾸는 게 같을 거니까 2팩토리얼 분의 1이요 이렇게까지 들어가 주셔야겠죠. 두 번째 경우도 똑같아요. 2명을 뽑을 거니까 5 컨비네이션 2. 그럼 나머지 또 3명 중에 2명을 뽑을 거니까 3 컨비네이션 2. 거기에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인데 이때 이 2명도 줄 바꾸는 게 같을 거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럼 5 컨비네이션 3은 10이고 그 다음에 2 컨비네이션 1은 1 그리고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지금 10가지요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5 컨비네이션 2는 10이고 3 컨비네이션 2는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15가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랑 더해주니까 최종 이거의 답은 25가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파스칼 4회 열심히 풀어봤고요. 학생들 잘 이해하셨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구독!